네, 죄송합니다. 예, 다른 학원을 갔다 왔네. 택시를 탔는데 저 위에 서울법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기사님이 여기 아셔가지고 금방 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전날도 교재가 좀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오늘은 프린트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재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나갈 거고요. 25년 2월 달까지 반영하는 개정안은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또 3월 달에 또 개정이 되면 들어가겠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조금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하셔야 돼요.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하셔야 되고, 수업을 생각보다 좀 깊게 들어갈 겁니다. 깊게 들어갈 거고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뭐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문제를 좀 풀 거예요. 저희가 문제를 그래서 제가 몇 개 가져와 가지고 문제 풀고 같이 풀고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오늘은 뭐 배운 게 없으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사회보험법을 이해를 많이 시켜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이해를. 왜냐하면 이게 단순 암기를 하다 보면 헷갈려요. 까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교재가 이제 정리가 좀 됐기 때문에 사회보험법 강의를 제가 한 지가 이제 한 2년 됐나? 이제 맨날 실무에서만 이거 4대 보험 다루다가 강의를 한 건 2년째거든요. 2년째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감을 잘 못 잡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교재 정리하면서 감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좀 감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좀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버릴 수 있는 곳은 확실히 버릴 겁니다. 확실히 버릴 거고 80점만 맞으면 돼요. 80점. 그래서 35개를 목표로 일단 저는 강의를 할 거고 그 중에 뭐 한 5개 틀려도 30개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뭐 75점 정도 나올 거예요. 30개면. 전혀 합격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수업은 시간이 되시면 잘 나오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진도가 그래야 끝나요. 뭐 인강으로 듣는 것도 좋은데 인강으로 들으면 생각보다 잘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온 김에 그냥 쭉 듣고 빨리빨리 끝내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돌아야 돼요. 무조건 끝까지. 무조건 끝까지 안 돌아가면 결국에는 이거 안 끝나요. 계속 이거 앞에만 보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제가 징수 파트를 조금 다 할 겁니다. 오늘 징수 파트 다 할 거고 고용보험을 엄청 천천히 나갈 거예요. 고용보험 파트가 좀 크니까 뒤에 뭐 이렇게 보시면 강의 기획서 보시면 고용보험 쪽에 이제 뭐 힘을 좀 많이 실을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 쪽에서 한 5개 정도 나오고 고용보험 쪽에서 한 10개 나오고 그죠? 산재 쪽에서 한 7개, 8개 나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한 6개씩? 그러면 40문제 되거든요. 그 정도 비율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쪽이 출제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고용보험 쪽은 꼬아서 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산재를 오히려 꼬아서 내거든요. 여러분들이 산재 쪽은 또 뭐 실무에 가서 산재 뭐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산재 쪽은 관심이 있어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재 쪽을 그렇게 하는데 꼬아서 내지 않고 그냥 날 거 그대로 내는 데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입니다. 국민하고 건강은 보면 맞춰요. 안 보면 틀리고. 그래서 건강은 솔직히 제가 뭐 한 30% 정도만 수업할 거고요. 국민은 100% 다 할 겁니다. 국민. 건강은 원칙이 없어요. 규칙도 없고. 그래서 그건 감으로 찍는 수밖에 없고 솔직히 이 정도 나오면 한 문제 건지는 거고 나머지 뭐 한 4개 정도는 이제 우리가 뭐 상식선에서 풀어야죠. 근데 국민은 100%다 볼 겁니다. 국민은 원칙이 원칙이 막 딱 이거라고 하긴 그런데 보면은 맞춰요. 얘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 공부하면 6개 다 맞춥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조금 집중을 둬야 될 거를 국민연금 쪽에 좀 많이 둘 거고요.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용보험 쪽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회보험법 뭐 난해한 과목이라서 뭐 공부하실 때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게 약간 자전거 타는 법을 알면 또 탈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봐놓으면 보면 볼수록 조금 잘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다른 수업하고 좀 다르게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을 좀 마지막에 뒀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맞춰요. 어차피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수학의 약간 집합 느낌이라서 다 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꼭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감수하시고 하셔야 되고, 사회보장 기본법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가장 마지막에 뺐고요. 그리고 오늘은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좀 수업 들어가면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니까 고용산재 쪽만 보는 거예요. 그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징수니까. 징수는 어쨌든 돈 걷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걷어가느냐를 볼 겁니다. 그걸 어떻게 걷어가느냐. 그래서 그걸 좀 볼 거고, 제가 뭐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하면, 사업을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자그마한 맥주집을 하던가 아니면 자그마한 찻집을 하던가 사업을 해요. 만약에 처음에는 당연히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혼자 하겠죠. 혼자 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 사업장을 가만히 냅두느냐? 그러진 않고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죠. 소득이 있네, 그지? 소득이 있으니까 돈을 내야지. 그걸 뭐라 그래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네, 여러분이 많이 보는 사업소득세가 이거. 사업을 하니까 돈을 내는 거야. 그죠? 자, 우리가 보는 4대 보험은 뭐냐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돼. 장사가 잘 될 수 있죠. 행복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요? 이 근로자라고 하겠죠. 그죠? 사람을 채용해서 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서 내는 세금은 사업소득세를 냈죠. 이 사람이 여기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 그죠?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이 사업에 들어와서 일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이 사람한테 월급도 주는 거고요. 그죠? 어쨌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해라. 그게 4대 보험이에요. 4대 보험. 근데 목적이 좀 다르죠. 목적이. 자, 4대 보험이니까 일단 보험이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보장 원칙에 일단 이런 보험인가? 아니야. 종류가 4개라서 그냥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 많이 보시는 게 이게 산재. 그죠? 그 다음에 고용. 그죠? 그 다음에 국민. 건강. 그죠? 우리 다 배운 거네. 그죠? 산재, 고용, 국민, 건강입니다. 이거를 근로자가 내는 거죠. 그죠? 근데 근로자가 되면 월급도 작은데 이거 세금까지 내다 보면 돈이 가장한 게 적겠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근로자보다는 누가 돈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업주가 돈이 많아요.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사업주가 돈이 많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저도 사업주인데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사업주가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주한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50%를 사업주한테 부담할 거예요. 그리고 너는 50%만 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 보세요. 아까 성격이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험. 그러면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면 암 보장비를 받죠. 뭐 이게 뭐 홈쇼핑 같은 데서 요즘 팔잖아. 뭐 임플란트 하면 얼마 준다. 그죠? 뭐 이빨이 아프면 얼마 주겠다. 뭐 치아보험 이런 거. 보험의 성격은 뭐냐면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래서 뭐예요? 보험료를 납입하죠. 한 달에 월 29,000원으로 뭐 5대암 진단 뭐 다 준다. 이거 똑같아요. 보험료를 매달 월급에서 빼가요. 매달 월급에서 빼가는데 그걸로 뭐다?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다. 근데 나머지는 오케이인데 얘 잠깐 볼까 얘. 산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그냥 사업장에서 다치면 돼요. 뭐 다치거나 아니면 뭐 사망도 있고.
그죠?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사망. 우리 노동법 여러분 배우시니까 노동법에서 이런 게 있어요.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랑 근로자랑 근로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이 근로계약에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눈에 보이는 걸 주된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주된 의무는 뭘까요?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임금을 주죠. 돈 주지. 보이잖아, 눈에. 얘는 여기한테 뭐예요? 근로를 제공합니다. 그죠? 이게 주된 의무라고 하는 거고, 부수적인 의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 시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뭐 신의칙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부수적인 의무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켜야 되는 거. 우리 뭐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요거 어디서 봤어요? 파견법에서. 그죠? 사용사업주한테도 뭐가 있어요? 안전배려 의무가 있죠. 내가 파견사업주인데 파견소속 근로자를 사용사업주한테 보내면서 불구덩이에 보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당연히 있는 거고, 왜?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 파견사업주니까 당연히 있고, 내 소속 근로자들을 쓰고 있는 사용사업주도 뭐예요? 불구덩이에서 쓰지 말라라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연히 양 당사자 간에 약속한 의무, 그게 안전배려 의무입니다. 누구한테 있다? 사업주한테 있다. 산재도 똑같습니다. 안전배려 의무가 있으니까 사업장에다 다치게 하면 안 된다. 네가 관리를 잘해라. 그래서 산재보험료는 뭐다? 사업주 네가 100% 다 내라, 이겁니다. 그게 맞겠지. 네 사업장에서 일하잖아. 네 사업장에서 일하니까, 네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우리가 국가가 이거예요. 네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그죠? 이 보상금 어떻게 할 거야? 커피숍,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예시니까 커피숍 하나 작게 해요. 한 달에 매출 한 300만 원 나와. 근데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일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보상금만 한 5억 나와요, 만약에. 그럼 5억을 여러분이 다 지불해 줘야 되잖아. 그죠? 죽었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해주겠다? 국가가 해주겠다. 대신에 넌 뭐다? 사업장 만들면, 근로자 쓰면 이거 산재보험료 내라, 이겁니다. 내라. 그래서 산재보험료는 100% 사업주가 가져갑니다. 100% 사업주가. 그럼 근로자들한테는 다 50%씩 떼겠네. 그죠?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고용보험이라고 하고요. 건강보험이라고 해요. 그죠? 자, 요거 이따 볼게요. 아까 보험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금액을 가져갑니다. 국가가 미리 어디서 가져가요? 월급에서 가져가요. 엄밀히 말하면 이걸 보수라고 합니다. 그죠? 보수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요. 일정 비율을 가져가요. 월급의 개념이 뭐죠? 월마다 받으니까 월급이죠. 그죠? 그걸 보수라고 해. 그러면 월마다 떼간다는 거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계속 나오니까. 원청 징수라고 합니다. 뭐냐? 월급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연락해가지고 보험료를 내고 그러지 않죠. 월급에서 까고 나가죠.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 월급날이 다 다르잖아. 어떤 회사는 말일, 어떤 회사는 1일, 어떤 회사는 5일, 어떤 회사는 10일. 그죠? 왜?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아직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월급에서 이미 떼고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보험료는 이따 나와요. 안 적어도 돼요. 이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거예요. 이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정리해놨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내니까 다음 달 10일 날 어떻게? 국가가 사업장한테 보험료를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월급 전에 50%씩 떼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 월급에서는 뗐는데 사업주가 그 돈을 딴 데 써서 보험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료에 미납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죠. 고용보험료가 미납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장한테 연락을 해봐야지. 왜? 나는 국가에다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사업주가 이걸 떼고 가져간다. 떼고 가져가는 개념이 원천징수. 원천징수. 그래서 공단에서는 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돈 걷는 사람들이야. 그죠? 돈 걷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돈 걷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로자 한 명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돈 걷는 게 편해요. 사업장 하나 조지면 돼요. 사업장 하나 조지면 되지. 그지? 뭐 갈 필요 없어. 여기 700명 있어. 여러분이 담당자예요. 여러분이 담당자, 우리가 이해를 해보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확 돼. 여러분이 담당자야. 700명한테 전화할래요? 카톡 할래요? 아니면 사업장한테 조져가지고 한 군데에서 다 받아낼래요? 당연히 사업장한테 조져서 한 군데서 받아내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알았네. 월급에서 미리 사업주가 떼고 주는구나. 그걸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야. 그 보험료를 갖고 있다가 언제 낸다고?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이 내는구나. 그죠? 근데 이제 이거 까먹을 수가 있잖아. 그죠? 사업이라는 게 보험료를 떼고 나갔더니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내 돈 같아서 쓴단 말이야,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까먹어야지 해가지고 사업장이 자동이체를 걸어 놓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이게 나왔더라고.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어요. 나 보험료 니네가 떼가세요. 그러면 공단이 얼마나 기특해. 그죠? 맨날 내가 10일 날 전화해가지고 독촉해야지 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자동을 이체했잖아. 그래서 250원을 까줍니다. 적다고 생각해? 250원을 까줘요. 그죠? 그래서 250원 까줍니다. 그게 작년에 나왔나? 지문에 나왔어요. 틀린 지문으로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나왔으니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서 보험료가 이거 낸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보험이에요, 보험. 얘네들은 뭐예요, 그러면? 보호를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호를 받는 거구나. 고용보험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실업급여를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자, 암보험이면 암을 보호해주겠죠. 그죠? 치아보험이면 치아를 보호해주겠죠. 치아보험인데 갑자기, 우리 암도 보호돼. 그러면 어떻게 돼? 암보험 파는 전문 회사가 가만히 있겠어? 니네 치아만 해야지. 서로 이게 시장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건데 침범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똑같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으로 얻은 돈, 그죠? 고용보험으로 얻은 돈만 가지고 고용보험 종류에 있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원칙이야. 아셨죠? 원칙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서로 도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문제고, 어쨌든 그러니까 지문에 떠요. 왜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든요. 고용보험에 고용보험 기금으로 고용보험 종류에 관한 사업을 한다. 그건 맞는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얻은 돈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종류에 있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실업급여. 자, 보세요. 고용과 관련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업장에 소속으로 일을 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보험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을 못하게 됐을 때입니다. 즉 내가 여기서 일을 해서 보험료를 계속 내요. 우리 보험을 하나씩 갖고 계시면 보험료 계속 내다가, 그죠? 이러면 안 되지만 내가 어쨌든 병에 걸렸어. 거기 보험에서 보호하고 있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암보험을 계속 내다가 내가 암이 걸렸어요, 위암을. 그래서 위암으로 치료를 받아요. 그럼 보험료 내요, 안 내요? 그 다음부터 안 냅니다. 납입 면제가 돼요. 납입 면제가 대신에 위암으로 보호를 못 받는 거지. 다른 암으로 보호를 받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은 당연히 보험료 안 내요. 이유는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고용보험료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내요, 안 내요? 육아휴직도 내지 않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지 않아요. 물론 사업주가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사업주랑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고용이 돼 있으니까 육아휴직이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사업주는 이 사람이 고용은 되어 있죠. 대신 뭐가 없는 거예요?
보수가 없는 거야. 그걸 무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보수에 관련한 보험료는 냅니다. 거기 한 9,000원 정도 돼요. 그거는 우리 시험지 안 나오니까 그냥 실무상. 어쨌든 고용이 되지 않아서 이제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다가 보니까 제일 심각한 게 실업급여인 거예요. 내가 일을 했는데 그동안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그래도 200만 원 우리 내 가족이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생각나는 게 뭐야? 아, 내가 보험에 가입했었지.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게 뭐지?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보험료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고 있었던 거고 그걸 받아먹는 겁니다. 아셨죠? 실업급여. 실업급여 사연은 여러 개 있죠. 근데 그냥 다 통틀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4대 보험. 내가 그만두면 다 실업급여를 준대요. 만약 국가에서. 아, 그럴 수 있잖아. 내가 고용보험 냈으니까. 내가 그만두면 뭐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다녔어요, 회사를. 근데 180일 이상 되면 뭐 다 준대, 실업급여를. 근데 그만둬도 다 준대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지. 한 7개월 다니고 그만둬서 6개월 동안 실업급여 받고 다시 또 7개월 다니고 그만두고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는 건 못 받습니다. 즉 내가 고용이 되고 싶은데 뭐야? 고용이 안 돼야지 받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다니고 싶어서 안 다니는 게 아니고 나 정말 여기 다니고 싶은데 뭐요? 회사에서 못 다니게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다닐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다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됐거나 그죠? 그러면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듣기만 하세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런 상태를 실업이라고 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업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내가 직장을 안 다니는 게 실업이죠. 플러스 뭐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재취업. 그죠? 재취업 의욕이 있어야지 실업이 인정돼요. 그래서 실업급여도 실업의 인정일 날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실업의 인정일 날 기준. 얘네 요구하는 게 뭐죠? 뭐 워크넷에 가입을 했는데 면접 보라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갔다 와야 돼. 그죠? 아니 뭐 내가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여기 면접 보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갔다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뭐 구인 노력을 안 하고 있네. 그럼 너는 안 돼. 하고 실업 인정에서 빼버립니다. 아셨죠?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그 노무사 처음 합격하시면 수습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하시는 데가 있어요. 계약직으로. 거기 가봐. 그래서 6개월 끝나고 계약 갱신이 안 돼. 그럼 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내가 일을 못해서 안 됐겠지? 그리고 어딜 가야 돼? 실업급여 받으러 가보세요. 그러면 고용센터 직원이 계속 물어봅니다. 노무사 맞냐고 계속. 그죠? 왜? 거의 안 받으니까. 그죠? 노무사들 거의 안 받고요. 의사들도 거의 안 받아요. 의사들은 페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무상 실업급여 최고 금액이 해봤자 240? 근데 의사들은 세후 2,000씩 받거든요. 월급을. 여러분 세후 2,000만 원 받다가 세전 240 받으면 생활이 될까? 10분의 1 급여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 나 240 받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240 받던 사람이 24만 원 받으면 생활할 수 있어요? 못해. 못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는 어쨌든 요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이 고용보험 쪽에서 나옵니다. 요게 이제 25년 2월부터 대대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시험지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변경된 걸로. 가장 쉬운 게 뭐였죠? 1년이었는데 얼마나 늘어났어요? 1년 6개월로 늘어났어요. 1년 6개월. 그죠? 그런 거. 그런 거는 아마 뭐 개정된 기념으로 한번 낼 수도 있고. 그죠? 요거는 준비할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작년에 맞았던 지문을 그대로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법이 바뀌었는데 그걸 맞는 지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절대 작년 걸 보면 안 돼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셨죠? 아셨죠? 작년에 맞았는데 올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자세히 볼 거고요. 요건 요 정도 보고, 요건 요 정도 보고. 여러 개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이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미 고용보험 쪽에서 나올 만한 거 항상 나왔던 거 얘. 단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었던 게 실업급여입니다. 그죠? 얘는 무조건 3문제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도 거의 매번 나왔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거의 2년에 한 번 나왔는데 올해는 다 나올 겁니다. 왜? 여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밀었던 건데 이거 밀고 나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지. 지금은 어쨌든 통과는 됐으니까 시행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안 돼. 또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통과돼서 시행됐고 법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이에요. 그냥 기본 개념. 이런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 배울 거니까 보겠다. 사회보험법은 어쩔 수 없이 초반에 제가 판서 좀 해드리고 중간에 판서 좀 하고 거의 책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지루합니다. 지루해도 어쩔 수 없지 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데. 그죠? 자, 고용보험은 오케이. 건강보험은 뭐냐? 건강보험 제일 쉬워. 목적은. 이거 뭐야? 여러분 병원 가잖아. 그죠? 병원 갈 때 아까 의사들이 월급이 새우 2천만 원. 그죠? 많은 분들은 새우 3천만 원. 그죠?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병원 가서 병원비 내면 대부분 다 얼마 내요? 10,000원. 적게 내면 3,800원. 그죠? 밑에 내려가서 약국 가면 약 막 이만큼 줘. 이만큼 주는데 제가 건강검진 얼마 전에 받았었는데 우루사를 처방해 줘요. 우루사가 그냥 사면 한 3만 원, 4만 원 해요. 근데 이만큼 막 뭐 거의 막 1년치를 주더라고. 근데 9,000원밖에 안 해. 무슨 말이냐면 판매되는 제품으로 사면 비싼데 처방을 받아서 사면 싸요. 이유는 건강보험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의료비. 아프지는 말아야지. 그래서 예전에 DJ 정부가 이걸 들여왔죠. 우리나라가 되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뭐 하죠? 건강보험 관련해가지고 의료관광이라고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이 그것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아픈 분들이 와서 특히 이제 뭐 사업장을 하고 계신 친척분들 중에 외국 시민권자들이 와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거 알료 좀 잡혀가려나? 안 되겠다. 이거 우리 편법이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와서 외국인 보험을 잠깐 신고합니다. 잠깐 신고해서 병원비에서 치료받고 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의료관광이라고 많이 하죠. 최근에. 건강보험은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두서가 없고 원칙이 없냐면 나머지는 다 보수 기준이잖아요. 보수 기준. 그죠? 보수 기준인데 문제는 얘네가 보수 기준으로 하면 직장 가입자들은 보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3.29% 떼버린다고 그냥. 직장 가입자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에 안 다니는 사람도 건강보험은 냅니다. 왜 그럴까? 고용보험은 직장 안 다니면 안 내겠죠. 산재는 사업 안 하면 안 걷겠죠. 근데 건강보험은 왜 직장 안 다녀도 떼요? 병원 안 갈 거야. 병원 갈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역 가입자로 합니다. 근데 건강보험이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는 직장 가입자면 직장 가입자 것만 납뒀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보수만 가지고 판정했어요. 그냥 500만 원이면 500만 원만 가지고 기준으로 뗐어. 근데 얘를 잘 뒤져봤더니 건물이 막 수백 개입니다. 강남에 막 빌딩이 뭐 한 3발짝 가서 한번 고개 들면 다 자기 거야. 재산이 셀 수가 없어. 자기 재산이 너 재산 얼마니? 그때 세본 적이 없다. 그럼 너는 돈을 어떻게 쓰니? 뭐 나는 그걸 생각하고 쓰지 않는다. 그 정도 돈이 많아. 근데 여러분도 500만 원 받아. 나는 재산이 있어? 난 없어. 나는 오피스텔 살아. 월세 50만 원짜리. 그러면 똑같이 건강보험 내는 게 공평해요? 불공평하지. 그러니까 자산 규모에 따라서 추가로 징수하게 법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두서가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요것만 갖고 이렇게 뗐으니까 원칙이 좀 적용됐다가 지금은 뭐예요? 예외적인 변수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죠? 지금 지역가입자는 그냥 뭐야? 얘는 그냥 자산이에요. 심지어 얘는 세대 단위. 그죠? 세대 단위. 가족 단위. 그죠? 그러니까 더 어렵죠.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요건 제가 나오는 거 위주로 할게요. 요거는 절차 쪽은 좀 봐야 돼요. 절차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절차는 진짜 보면은 맞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분쟁예발위원회 뭐 이런 거는 암기하면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보고 사유 부분은 제가 좀 그나마 조금 나올 만한 데 짚어드리면
그거 위주로 좀 보세요. 나머지는 뭐 그냥. 요건 뭐냐면 요거는 아예 애초에 개념이 달라요. 연금입니다, 연금. 그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거는 맞아. 근데 뭘 보호받는 거예요, 얘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내가 내는 겁니다. 자,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뭐예요? 나한테 돈을 떼갔지. 내가 세상 살면서 한 번도 실업급여를 안 받아. 육아휴직도 안 써. 그러면 내 고용보험료 돌려받나요? 안 억울해? 안 억울해? 여러분이 월급이 한 1,000만 원이야. 근데 고용보험을 매달 0.9%씩 30년 됐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억울하잖아요? 그죠? 원래 보험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암에 걸리면 5억을 받아요. 근데 암을 걸리기 위해서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 사람은 없잖아. 똑같습니다, 보험은. 근데 연금은 뭐예요? 내가 내. 그죠? 그거 못 받나? 결국엔 내가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은 보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아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은 뭐 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업장의 안전시설이 문제가 돼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조금 나쁘게 마음먹어서 얘랑 짜가지고 산재보험료 받게 한 다음에 내가 좀 페이백 받는 거 걸리면 올라갑니다. 고용보험도 똑같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어요. 정산이 없다. 아셨죠? 그래서 왜? 내 돈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가 낸 거 내가 가져가는데 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죠? 60세. 그죠? 가입 기간 몇 년 이상? 이건 알아야 돼.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거. 60세, 10년 이상. 조금 빨리 받는 건 55세. 이게 조기 노령연금. 아셨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죠?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볼 거예요. 하나씩.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럼 하나 더, 조금만 더. 사업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사업소득세를 내죠. 그리고 나는 근로자도 한 명 써요. 그죠? 그럼 근로자도 쓰면 뭐 내야 돼? 4대 보험료 내겠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죠.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그게 있죠. 사업장이 만들어지면 언제까지 신고할까요? 대부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다음 주까지 해야 하면 약간 촉박하잖아. 그지? 그래서 일주일 정도 더 줘요. 그래서 대부분 14일입니다. 아셨죠? 만들어진 다음 14일이에요. 만들어진 날 기준으로 다음 달이 아니고. 그래서 얘는 거의 14일입니다. 사업장이 망했어. 그래서 폐지해야 됩니다. 그것도 14일입니다. 아셨죠?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자, 얘는 사업장. 그죠? 근로자는 다음 달 15일입니다. 아셨죠? 다음 달 15일. 이번 달에 사업장 12월 10일 날 사업장 만들었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신고하면 되고. 그죠? 사람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다음 달. 입사하거나 이 사람이 하다가 그만둬서 퇴사해도 다음 달 15일. 그 속한 달에 다음 달 15일. 오케이.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요거.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더. 우리가 징수를 배울 건데, 징수. 이거는 근데 백날 이렇게 해봤자 다 필요 없고 제 느끼는 건데, 이거 그냥 노무현 사무실 와가지고 딱 한 달만 일해보면 금방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선생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법인에 한 달 알바로 와. 그럼 네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면서 뭐라고 해?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배우고 있었지? 막 이런 느낌. 그죠? 자, 보세요. 짐수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을 걷어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사람처럼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기관들이 대부분 근로복지공단 볼 거고요. 국민연금공단 볼 거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볼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디서 볼 거냐면요. 고용하고 산재를 얘네들이 관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연금공단 당연히 연금을 관리할 거고요. 건강보험은 당연히 건강보험 관리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돈을 걷어가는 기관을 위탁해 줍니다. 왜? 야, 한 군데서 걷어라. 한 군데서 걷고 네가 나눠 가지자. 자,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국민한테 돈을 싹 걷을 수 있는 기관이 제일 좋겠네. 그죠? 맞잖아. 돈을 어차피 걷어야 되니까 돈 걷는 거 우리나라 기관에 싹 걷는 애들이 네가 고용보험료 다 뒤져가지고 다 가져가고 다 걷어와. 그죠? 그러면 일단 누구 탈락이야? 일을 하고 있을 때만 돈을 걷는 애들은 탈락. 왜? 일을 못하고 있는 애들은 내가 명단이 없어요. 그죠? 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허접하게 구하진 않았겠지. 근데 이게 설명하면 안 까먹으니까. 그죠? 그래서 고용산재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만 거두니까 얘는 패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탈락. 국민연금공단 본인이 낸 거 본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뭐예요? 얘는 관심이 없어요. 네가 내고 네가 가져간 건데 뭐 내 돈도 아닌데. 그죠? 관심이 없어. 얘는 다르지. 왜요? 병원을 어쨌든 싸게 다니잖아. 그럼 그 병원비를 메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얘가 걷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를 합니다. 두 가지만 빼고. 뭐냐면 이따 배웁니다. 첫 번째, 산재가 발생을 하면 다쳤어. 아프지.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병원 갔더니 한 달 동안 입원하세요. 한 달 동안 입원해요. 입원하니까 뭘 못해요? 일을 못하네. 그죠? 병원비하고 일을 못해서 받는 돈, 병원비 요양급여, 일을 못해서 받는 돈,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산재가 맞는지, 업무상 수행성이 있고 업무상 기인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도 거쳐야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후불이야, 후불. 그죠? 미리 병원 들어가면서 병원비 뭐 결제해야 되는데 내가 산재 받으면 줄게. 이거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 쫓겨나.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 후불입니다. 먼저 내가 내고 받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산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러면 산재 보험료를 담당하고 있는, 산재 보험 심사까지 하고 있는 걔네들이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산재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그냥 합니다. 야, 산재는 내가 할게. 이런 느낌이요. 이런 느낌. 대신에 하나 더. 계산 확정 보험료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들어만 주세요. 이따 배울 겁니다. 근데 건설업 이거 시험지 되게 잘 나와요. 한 문제 꼭 나오더라고. 자, 건설업을 하는데 내가 이 건물을 짓는데 건설업을 생애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신고합니다. 대략적으로. 그걸 계산보험료입니다. 그럼 계산보험료는 언제 신고할까요? 올해 신고하겠지. 내가 공사를 착공한 날. 근데 나중에 내년이 돼 보니까 실제 공사 금액도 있고 그 공사 금액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그 기록 가지고 신고한 내역도 있겠죠. 그러면 실제 이 사람을 몇 명을 썼구나. 그 사람한테 드는 보험료가 확정됐겠네. 그게 확정보험료입니다. 그럼 확정보험료는 상식상 언제 신고하겠어요? 내년에 신고하겠지. 그죠? 내년에. 그래서
이런 건설의 계산 확정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작은 건물이라면 그렇죠. 어쨌든 이 건물 짓는 데는 사람이 뭐 눈대중으로 세상하면 60명, 80명 되겠지. 근데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 있어? 사람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한 방에 일괄 적용 사업자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신고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그래서 계산보험료고 요게 한 번씩 나오던데. 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산보험료를 계산하는 공식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는지 일단은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사 금액의 30%예요. 여기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는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공사 금액의 30%입니다. 그냥 공사 금액 30%. 그러니까 내가 저 이거 건물 짓게요. 너 20억에 저 하면 뭐야? 6억은 인건비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6억을 기준으로 인건비로 처리했으니까 뭐? 고용보험료 0.9% 떼겠다. 6억에 0.9% 떼겠다. 그죠? 69, 54. 그러면 얼마예요? 540이냐? 하여튼 그렇게 떼겠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데 계산확정보험료랑 산재, 보험급여는 누가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심사하니까 그것만. 그래서 요게 대략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볼 거예요. 이제 하나씩. 됐다 재미없죠? 전 사회본부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도 힘든 만큼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게 한번 이해해 놓으면 별로 안 까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걸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농사 2차만 봤으면 좋겠어, 그죠? 농담입니다. 네. 여기 볼게요, 책. 28페이지 볼게요, 28페이지. 그 페이지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필기 옮길 때도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28페이지 보시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인데 법의 목적 보세요. 편한 거지 뭐. 성립, 소멸. 아까 그랬죠. 사업장 있다가 사라지고 그죠? 보험료의 납부, 징수 등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뭐 보험 사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간단한 건 시험 문제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근로자는 뭐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죠. 그죠? 국민연금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플러스 임원도 포함됩니다. 아셨죠? 임원도 포함돼요. 그러면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국민연금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한한다 하면 땡! 틀린 지문. 그죠? 임원이 포함되니까. 아셨죠?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보수는 뭐냐면 이건 뭐 다 아시니까 아까 월급 기준으로 해서 뗀다고 그랬잖아요. 월급 기준으로. 비과세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입니다. 그럼 당연히 보수에서 4대 보험도 세금의 일종이니까 뭐예요? 4대 보험을 그러니까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4대 보험을 근로소득세라고 그래요. 근로소득세. 아까 사업소득세라고 했잖아요. 사업자. 얘네들 근로소득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 보수에서 과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걸 보수라고 하겠죠. 여기에 세금을 뜯을 거니까.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거. 아셨죠? 세금 부과 안 하는 거. 요거는 예전에 진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안 나와요. 요즘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요즘에 그냥 맞는 지문으로 내던가. 예전에는 가로치고 그것도 나왔어요. 비과세 근로소득 찾는 거. 자, 보험료라도 세금이라 공단 입장에서 많이 징수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임금의 범위보다 굉장히 넓게 봅니다. 얘는 신고되면 그냥 다 뗍니다. 신고되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복리후생비 임금은 아닌데 복리후생비로 한 달에 20만 원씩 줘요. 그럼 그것도 떼는 거야. 그냥. 아셨죠?
2번 보세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보시면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어보면 일단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사업주가 주는 게 아니죠. 근데 뭐야? 보험료 내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노동법 공부할 때 사업주로부터 받는 돈은 아닌데, 그죠? 월급 받고 생활하는 애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월급 받고 생활하는 사람? 노동조합으로부터 월급 받고 생활하는 사람. 뭐라고 하죠? 노조 전임자라고 합니다. 걔네들은 뭐다? 세금 떼겠다. 그래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동안 노동조합에서 받은 급여도 뭐다? 월급으로 보고 세금 떼겠다. 왜? 너도 월급 받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로 본다. 그래서 보수는 차라리 노동조합 전임자 있죠? 얘를 좀 알아두세요. 얘가 뭐 한 번씩 뜨긴 한다. 답이 된 적은 없어요.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은 별표 치시고 정말 잘 나옵니다. 그냥 빈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뭐 틀리면 안 되는 지문이죠. 이거. 자, 발주자가 발주를 해요. 우리 건물 질 건데 먼저 지원받을게 해서 일바로 가져간 사람이 원수사입니다. 그냥 원도급사. 그 다음에 혼자 못 짓겠지. 그러니까 요건 네가 해라. 이거 땅바닥 네가 해. 걔네가 하도급. 샷이 네가 해. 그것도 하도급. 그죠? 이렇게. 그러면 고용산재 책임은 누가 진다? 무조건 얘가 집니다. 아까 그랬죠. 세금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죠? 국가에서는 돈이 제일 많은 사람한테 얻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돈이 자꾸 없는데 쫙 내야지 받을 수 있는데 청구하는 게 편할까요? 돈이 제일 많은 데가 편합니다. 그죠? 대부분 이런 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S, 그 다음에 S, 뭐 K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뭐 H, 이런 데가 다 여기야. 나머지 밑에는 다 하도. 여기는 당연히 보험료. 제가 갖고 있는 데 중에 좀 큰 데가 있는데, 거기 보험료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계산보험료 계산 잘못해가지고 새로운 현장에. 그때 보험료가 28원인가 나왔는데, 뭐 15분 만에 냅니다. 통장에 28억이 있어. 15분 만에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청구하고 싶겠죠. 다 원수사가 합니다. 이따 뒤에서 볼 건데, 하도급이 의리잖아요, 완전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고용보험료 부담하겠습니다. 저한테 공사 주십시오. 해서 따로 계약 체결하는 게 있어요. 이따 볼 겁니다. 그러면 하수급인이 냅니다. 그 계약서를 쓴 하수급인. 개념 보세요. 여기서 또 하수급을 줬죠. 직상수급인은 누구예요? 이 사람의 직상수급인. A야, B야? A입니다. 직상수급인. 원수사는 무조건 B지. 하나 더 내려가. 얘도 하도급. 얘가 C. 얘의 직상수급인은 C. 원수사는 얘입니다. 아셨죠? 안 변해요. 원수사는.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된다. 원수급인 보세요. 이 동그라미 1번.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 얘가 원수급인입니다. 최초로 도급받아 생활하는 자. 동그라미 2번.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그럴 수 있죠. SK건설사가 SK건설 사옥을 짓는데 두산건설을 쓰겠어요? 그죠? 두산건설을 쓰면 어떻게 돼? 혼나겠지, SK한테. 그죠? 그러니까 SK가 본인들이 본인 회사를 짓는데 본인 건설사 쓰면 그건 뭐다? 뭘로 본다?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를 그냥 원수급인으로 보겠죠. 얘를 원수.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죠? 옛날에는 위에 게 잘 나왔거든요. 동그라미 1번. 근데 동그라미 1번이 안 나오고 동그라미 2번이 나와요. 2번. 발주자가 하면 그건 뭐다? 그 부분은 원수급인으로 보겠다. 그래서 뭐 대기업 있고 뭐 원수급인 하여튼 대부분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양가로 4번 보세요. 하수급인, 원수급인으로부터, 그죠? 발주자가 아니네.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도급받아야 하는 자. 그자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 아셨죠? 직상수급인 개념도 밑에 써놨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3번. 보험사업의 관장과 수행주체, 이거 형광펜. 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의 관장은 누굽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여기는 누구다?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건강보험 쪽, 그쪽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볼 일 없습니다. 왜? 병원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병원하고 관련된 거니까. 수행중체 보세요. 원칙.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탁을 해서, 자, 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얘네들 보험료 걷는 것까지 다 보고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하세요. 엄마 지워버렸네. 근로복지공단이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이 하세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하는데 잘 보세요. 돈 걷는 건 누가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세요라고 준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세요. 자, 문제 잘 나오는 거. 고용보험료율 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민건강보험이 하나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이 하나요? 징수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돈만 걷어오세요. 그럼 약간 이렇게 백팩 메고, 그죠? 돈 얼마 받아오세요. 야, 500만 원 받아와. 그러면 그 사람이 500만 원 받는 거에 대한 토를 달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난 뭐야? 500만 원만 받아오면 돼. 그걸 결정하는 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아셨죠? 징수 업무는 돈만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하고 돈 받아오는 것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예외 보세요. 예외 밑에 29페이지. 보험료, 연체금, 체납, 처분비, 고지, 수납, 체납, 관리. 즉 뭐예요? 돈 받는 거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 하나 더 가기 전에 개념이 좀 중요하니까. 연체금은 뭐예요? 연체금. 이거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설명 좀 드릴까? 자, 연체금하고 가산금이 나와요. 이따가 뒤에.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 징수관들이 가가지고 재산 압류해 올 때, 그죠? 재산을 압류해 왔는데 돈을 어떤 것부터 써야 될지는 안 정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순위 매길 때 이게 나온다고요. 분명히 연체금과 가산금은 다른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 저는 지난 시간까지는 그냥 했어요. 똑같은 의미로 쓰이긴 하니까. 근데 다릅니다. 전혀 성격이 달라요. 연체금은 뭐냐면, 연체금은 지연손해금 성격이에요. 이것도 물어보면 요즘에는 없죠. 요즘엔 많이 없지. 저는 옛날에 옛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비디오를 빌려봤거든. 비디오. 모르는구나.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옛날엔 OTT 뭐 이런 거 안 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봤다고. 옛날 만화책은 보죠. 책. 그죠? 도서관에서 책 빌려. 그죠? 오랫동안 안 갖다 줘. 그럼 뭐 말해요 거기서? 연체금 내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손해금. 그러면 얘는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그래, 일자랑 관련이 있어. 일주일 늦게 갖다 준 놈하고 1년 늦게 갖다 준 놈하고 똑같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일자별로 지연손해금이 받아요. 가산금은 뭐냐면 그냥 얘는 벌금입니다. 형사처벌 되는 게 아니고 그 징벌적 손해배상금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는 너 얼마 됐네? 10만 원 빵! 이런 식이에요. 일정액을 던지는 거.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아셨죠? 두 개가 다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가 1순위입니다. 어딜 가나. 고민할 필요 없고 세금 충당의 순위는 무조건 얘가 1등이에요. 왜 1등인지 보세요. 체납 처분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체납을 했는데 그걸 처분하는 비용입니다. 그지? 만약에 우리 집에 골동품이 있어요. 미술품. 근데 그게 저기 걸려 있는데 철문 안에 쌓여져 있어. 그럼 일단 그 철문을 뭐야? 깨야겠지.
그래서 설명 깨려고 했더니 안 깨져. 그래서 누굴 부른 거예요?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열쇠 수리공이 해서 깼어요. 그리고 저거 그림 떼어서 팔아야겠지. 그죠? 팔을 때 경매사 붙여가지고 팔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국가 공무원입니까? 경매사나 열쇠 수리공을? 공짜로 와서 이래?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공짜로 열쇠를 뚫어주기. 돈 다 받죠. 즉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 처분을 할 때 필요했던 비용들, 그 사람들의 돈 주는 겁니다. 1번으로. 왜 그럴까? 이 돈은 어디서 나갔으니까? 국가에서 이미 나갔어요. 국가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 돈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은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순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시고 밑에 보세요. 화살표.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산재보험급여액, 그죠? 산재보험급여액입니다. 액에 대한 징수금액 고지 수납은 누가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이거는 사회보험법 끝날 때까지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저 밑에 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다 있죠. 적용 부과하고 4대 보험 징수 통합 대상하고 급여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하고, 그죠? 체납 관리 누가 한다? 근로복지공단, 그죠? 급여 지급하고, 그죠? 다. 그래서 요 그림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과 해지 보세요. 보험 가입과 해지. 보험 가입은 적용사업장의 보험 가입은 웬만하면 다 당연 가입입니다. 사업하면 당연히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신고해라 이거지.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가입의 적용사업장은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이걸 당연 가입이라고 하고요.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 가입. 이것도 자. 초반에만 좀 이래요. 우리 이거 많이 볼 겁니다.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그죠? 피보험자는 뭐다? 보호받는 사람. 산재는 보호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네. 근로자. 보험가입자는 뭐냐면 돈 내는 사람. 그죠? 그러면 산재는 보험가입자는 누구예요? 사업주. 그러면 고용보험은 돈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험가입자, 사업주, 또 근로자도 같이 내지. 근데 피보험자는 누구야? 근로자야. 아셨죠? 아셨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업주, 근로자로 안 나와요. 보험가입자, 피보험자로 그게 지문에 뜹니다.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보험가입자 돈 내는 사람, 피보험자 보호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둘 다 뭐예요? 보험가입자 둘 다 돈 내잖아. 그죠?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 왜? 사업주 네가 돈 내야 되니까.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 보험가입자 해서 보험료 부담자. 뭐 돈 내는 사람이라고 쓰면 좀 그렇잖아요. 책 내는데. 그래서 보험료 부담자. 그래서 피보험자는 보호받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산재는 근로자. 그래서 이렇게 고용보험은 사업주 근로자 돈 다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돈을 내고, 그죠? 이렇게 양가로 2번 보시면 적용제외 사업장의 보험가입 보세요. 적용제외 사업장의 보험가입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뒤에서 볼 겁니다. 그 5인 이하의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장 들어본 적 있죠? 이때 뒤에서 볼 거예요. 거기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이라서 고용보험을 부과를 안 시켜요. 국가가 봐주는 거야. 야, 니네 한두 명밖에 안 쓰는데 그냥 해. 농업인데. 근데 그 사업장에서도 본인들이 가입하고 싶다고 하는데 국가가 가입 안 시켜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들이 가입한다는데. 그런 걸 이미 가입이라고 합니다. 대신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면 안 되겠죠. 요건이 있는 거예요. 볼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 그죠? 적용 안 받아 원래. 근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미 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 추가되는 게 뭐예요? 근로복지공단은 승인이네. 근데 희한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산재는 큰 문제가 없어. 근데 고용보험은, 자, 먼저 읽어 설명드릴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자, 아니 우리 보호받는 건데 왜 우리 일하고 있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냈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도 내요. 그러면 나는 돈 안 내도 되는 사람이었지. 근데 내가 내잖아. 그러니까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겁니다. 아셨죠? 보호받는 건 둘째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시험제 잘 나왔죠. 계속 나오고 작년엔가 답이 됐을 겁니다. 이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뗍니다. 그러니까 돈을 갑자기 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의제 가입은 뭐냐면 간주하는 거예요. 그냥 야, 너 고용보험으로 가입된 걸로 볼게. 어떤 사업장이냐면 대부분 원래 내가 5인 이상 농업을 하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이었어요. 그럼 5인 이상이니까 고용보험 당연 가입 사업장입니다. 5인 이하가 아니니까. 근데 2명이 나간 거야. 3명이 됐죠. 5인만 사업장이 갑자기 적용제외 사업장이 됐어. 그렇다고 이 사람들 다치면 산재보호 안 해줄 거예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내가 자르게 되면 실업급여 안 받을 거야? 그동안 돈 냈는데? 억울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뭐다? 의제 가입을 해줘요. 갑자기. 보시면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이 되는 사업이 사업 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제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그죠? 갑자기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보험은 이렇게 보시면 돼. 사기업들 보험은 어떻게든 뭐예요. 이거 제 편견은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든 사기업 보험들은 어때요? 보험금 안 주려고 하지. 그죠? 죽어도 안 주려고 하잖아. 암 걸리면 다 준대. 그러다가 여성분이 갑상선 암을 했더니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돋보기 거의 써야지 보일 정도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갑상선 암은 배제. 이런 식으로. 그죠? 특약으로. 그죠?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구조냐면 어떻게든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원래 적용제의 사업 되면 그냥 안 받으면 돼요. 끝났으니까. 근데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날로부터 임의 가입에 의해서 고용보험 가입한 걸로 보는 겁니다.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의제 가입은 뭐냐면 원래 가입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내가 가입한 걸로 봐줄게. 이런 느낌입니다. 나중에 2명 채용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쪽이 많이 나옵니다. 의제 가입, 임의 가입이. 당연 가입은 거의 안 나오고 의제 가입 이쪽에서 조금 장난을 쳐요. 2번 보세요.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 되는 사업장이 사업규모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제의 사업장이 되었을 때 그냥 임의 가입한 걸로 보죠. 왜? 산재보험료는 어차피 사업주가 냈는데 그냥 보험료 안 냈는데 뭐다? 이전부터 계속 냈으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냥. 3번 고용이나 산재에 가입한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그럴 수 있죠.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준다? 1년 기다려줍니다. 1년. 보시면 그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왜? 잠깐 알바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죠? 1년 동안은 봐준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잦은 입퇴사로 인한 사업주의 성립 소멸 신고에 불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된다. 조금 쉬셨다가 보험의 해지 및 직권 소멸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개념이 필요한 사항은 제가 판서를 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을 모르면 구분이 안 돼. 아셨죠? 그렇게.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하시죠.